자, 투자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의 투자의 항해사 이 대표입니다. 오늘도 제가 여전히 이 ABL 바이오 관련해서 좀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자, 일단 제가 예상했던 대로 여러분들 이야기 나오죠. 맨 처음에 이 산호피 관련한 이슈 너무 프레임 자체가 너무 셌어요. 결국에 어떻게 돼요, 이게 보니까. 개발 중단 아니라고 이렇게 결국에 떡하니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우선순위 조정 해석이 엇갈렸다. ABL 바이오 플랫폼은 여전히 전진이다. 그리고 209 쪽에 대한 부분들의 임상 일상 R&D 신청은 지금 되고 있다. 그러니까 이 산호피 관련한 이 이슈 부분들이 맨 처음에 헤드라인 자체가 너무 과장되게 나왔다라는 거죠. 이 부분들이 그냥 단순히 개발 우선순위가 조정이 된 거지 이거 임상 중단을 하는 게 아니에요. 쉽게 말하면. 근데 이제 이 프레임 자체가 어떻게 갔습니까? 중단한다는 프레임 자체로 갔어요. 이렇게 이렇게 갔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냥 어떻게 돼요? 투매 물량을 던져버리는 거죠. 그냥 쉽게 말해서 보시는 것처럼 앞전에 장대 음봉이 들어갔던 구간들이 보세요. 이때 외국인도 마찬가지고 기관도 마찬가지고 엄청 던졌잖아요. 이때. 근데 이걸 개인들이 또 엄청 샀어요. 이제 그 뒤에 보세요. 외국인 기관이 금투 다시 들어옵니다. 연기금부터. 그러니까 이게 프레임 자체에 대한 부분들이 과장이 너무나도 많이 됐던 부분들이지 상대적으로 ABL 바이오 자체에는 문제가 전혀 없다라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계속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들이에요. 자, 그럼 이제 중요한 부분들은 뭐죠? 물론 이제 지금 주가는 이제 재평가 영역에는 들어가겠죠. 사누피 관련한 이슈는 계속해서 걸림돌로 남을 겁니다. 왜냐하면 조정 보도에 대한 부분들이 이슈가 아직까지는 계속 먹금으로 남아있는 상태이긴 하니까 불안한 감에 대한 투자 심리는 좀 분명히 살아 있을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제 판도를 바꿀 만한 어떤 이슈들이 이제 ABL 바이오 측에서 나와줄 수 있는지 그게 이제 가장 핵심적인 키워드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투자 포인트를 제가 좀 이렇게 잡아왔어요. 일단 산업비 관련한 301 개발 우선순위 조정 보도 이거는 지금 상황에서도 계속 주가에 반영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건 이제 제가 이제 헤드라인을 좀 가져왔던 부분들이고 이 회사의 진짜 무기는 뭐예요? 이거예요. BBB 이중항체 플랫폼. 글로벌 딜로 검증해온 트랙이랑 ADC 후속 파이프라인으로 이벤트가 이어지는 구조라는 거죠. 여기에는 훼손이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들 301은 그 다음 문제잖아요. 이거는 지금 문제가 아닙니다. 이게 지금 문제지. 여기에는 전혀 훼손이 없어요. 그리고 지금 적자 기조 구간에서 주가가 실적보다는 헤드라인과 수급 임상 일정 확정성에 좌우되기 쉽다라는 게 우리가 이 산업비 이슈 통해서 알 수가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업데이트 공백에서는 변동성 확대를 우리가 경계도 해야 됩니다. 이 말이 뭐냐? 공백기가 들어갔을 때는 이슈가 없는 상황에서는 올라갈 만한 부분들의 이슈 명분도 없고요. 내릴 만한 이슈 명분도 없죠. 왜냐하면 실적이 아직 받쳐주는 상황들이 아니니까. 그러면 결국 임상 일정이라든지 이런 산업비 관련한 이슈들이 혹시라도 나오게 되면은 주가가 위든 아래든 변동을 보여줄 가능성은 높다. 그에 있어서 경계는 해야 된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만 일단 ABL 바이오 자체적으로만 놓고 보면은 전혀 문제는 없다. 그래서 오늘도 제가 이 부분 관련해서 집중적으로 제가 한번 분석을 해드릴 테니까 가지고 계신 분들은 영상 마지막까지 꼭 시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최근 이 변동성에 있어서 불편한 재료를 이야기 안 할 수가 없죠. 일단은 촉발 이벤트는 이거였습니다. 산업비 관련한 301 개발 우선순위를 조정한다라는 거. 근데 이게 맨 처음에 조정 이슈로 안 나왔었고요. 개발을 중단한다라고 나왔어요. 맨 처음에.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 개발 중단한다는 이슈로 인해서 주가가 완전 급락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여의도 증권가에서도 엄청나게 투매 물량 던지고 외국인도 엄청 던졌어요. 근데 반대로 그거를 개인이 또 엄청 샀더라고요. 장 마감하고 보니까. 근데 이제 결국에는 보도가 이제 정정식으로 이렇게 나오잖아요. 우선순위에 대한 부분들이 조정 보도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뉴스 플레이 하나하나에 너무 민감하게 여러분들이 반응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의 일을 먼저 어떻게 해석을 했냐. 파트너 리스크로 이제 해석을 했던 거죠. 반응 자체는. 이러면은 이제 파트너 리스크 쪽에 대한 부분들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라는 것으로 이제 반영을 하기 시작을 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기서 이제 중요한 부분들은 뭐냐면은 이게 이제 단순 등락 자체가 아니라 이후에 이제 커뮤니케이션 쪽에서 개발 지속 범위라든지 임상 전략이라든지 마일스톤 구조가 어떻게 정리가 될 수가 있냐. 그런 쪽에 이제 핵심적인 쟁점으로 이제 이동을 하게 되는 거죠. 왜냐면 이제 파트너 리스크가 부각이 되기 시작을 하면서 그 전에 있었던 개발이라든지 이런 지속적인 범위, 임상 전략, 마일스톤 구조
어떻게 정리가 되냐? 그러면 이제부터 이런 부분들이 이제 검증 단계로 조금씩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기 시작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한마디로 보면은 제가 보기에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더 좋은 여건이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왜냐면은 그간 주가에 거품이 껴 있었던 버블 현상이 빠졌잖아요. 버블이 빠지면서 실질적으로 주가가 이제 지탱을 할 수 있을 만한 어떻게 보면 이제 주가가 어느 정도 악재도 버텨줄 수 있을 만한 그런 기초 체력을 쌓아줄 수 있는 그런 베이스적인 부분들을 채워나갈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사노피 이슈가 더 잘 될 수도 있다. 더 좋았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물론 여기 당하신 분들도 있겠죠. 당하신 분들도 있겠지만 저는 사실 이제 이런 뉴스 하나하나에 여러분들 민감하게 반응하면 바이오 쪽을 보면 안 됩니다. 다른 쪽을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ABL 바이오 자체적인 플랫폼에는 전혀 문제가 없었다고 제가 영상을 앞전에서도 계속해서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들이죠. 자, 그래서 이거는 이제 에이벨 바이오만의 얘기가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들. 최근에 3일 기준으로 봤을 때 이 제약 바이오 쪽에 대한 부분들이 섹터의 지수라든지 수급 흐름들을 제가 체크를 했을 때는요, 이 정량으로 박아 넣을 만한 공개 자료는 어떤 범위에서도 충분히 확보가 되는 부분들의 이슈가 나오진 않았어요. 자, 그렇다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어떤 대형 공시라든지 기술 이전에 대한 부분들이 이슈가 없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지금 상황에서는 이 섹터에 대한 심리도, 지수에 대한 심리도 그로 인해서 섹터에 전반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 이런 식으로 프레임을 씌워서 보기보다는 지금 제가 보기에는 온전히 그냥 회사 이벤트 중심으로 보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ABL 바이오 독단적인 이벤트 중심으로만 지금은 보는 게 맞아요. 이후에 이제 제약 바이오 쪽에 대한 부분들이 섹터 심리도가 어떻게 변화를 하는지 그쪽에 또 영향에 있어서 우리가 또 같이 분석을 해서 보면 되고 지금은 아직 특별한 이슈가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ABL 바이오 독단적인 회사 프레임 안에서만 그냥 딱 놓고 보는 게 현재로서는 맞다는 거죠. 자, 그래서 구체적으로 딱 들어가서 놓고 보면요. 이 ABL 바이오의 진짜 무기는 뭡니까?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한 방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 한 방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른 기업들은 임상이라는 한방 프레임을 좀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얘네들은 이 한 방이 아니라 뭡니까? 플랫폼을 딜로 증명을 하는 트랙이에요. 그러니까 파이프라인 자체로만 여러분들 놓고 봐도 에이벨 바이오 같은 경우는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GSK 딜에 대한 부분들 이 플랫폼 기반으로 해서 신경계 질환 공동 개발에 대한 계약 체결이 이번에 또 나왔고요. 글로벌 빅파마 기준으로 또 통과 신호가 지금 또 긍정적인 이야기가 또 들리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게 이제 결국에는 신경계 질환 후보 물질 공동 계약을 체결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보도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업프론트와 그리고 근시일 지급금이 지금 약 1억 원 수준으로 됩니다. 그러니까 1억 달러 수준인 거죠. 그러면 총 계약 가치가 이게 최대 얼마까지 되냐? 25억 달러가 지금 언급이 되고 있어요. 마일스톤 규모가. 그럼 이게 플랫폼이 글로벌 빅파마 기준을 봤을 때 통과를 했다라는 신호로 해석이 될 수 있는 지점이 왔다라는 거예요. 왜냐면 업프런트 지급금 자체가 1억 달러고 총 계약 가치가 25억 달러면 25배 이상의 마일스톤이거든요. 그러면 그 정도의 지금 플랫폼 가치를 입증을 했다라는 거예요, ABL이.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진짜 얘네들의 무기인 겁니다. 딜로 증명을 했다라는 거. GSK 딜로.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ABL 바이오는 걱정을 하지 마라. 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들 중에 하나예요. 자,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건 뭐예요? 아마 ABL 바이오 최근에 그 사노피 이슈로 진짜 손절하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 뉴스 한 줄에 흔들려서 그냥 막 들어갔다가 나갔다가 또 다음날 분위기 바뀌면은 뭐 또 불안해서 던지기도 하고 뭐 그렇게 손실이 쌓이는 패턴들만 계속 여러분들 반복이 되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 이거 끊어야 되잖아요. 바이오 계속 여러분들 보실 거면은. 그리고 이제 바이오는 볼 수밖에 없고요. 그러면 제가 이제 정말로 여러 가지의 바이오 종목들을 분석을 하고요.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분들의 패턴을 보면은 대부분 바이오 손실의 상당 부분이 어디서 나오냐? 여기서 나와요. 이 타임라인 체크를 못해서. 그러니까 타임라인 체크를
실패를 하니까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번 변동성의 출발점도 딱 그 지점이었어요. 뭐였냐? 사노피가 ABL 301에 대한 부분들의 개발 우선순위를 조정했다라는 그런 보도가 나오기 시작을 하니까 시장은 좋다, 나쁘다 이 감정이 아니라 파트너 리스크를 먼저 가격에 반영을 시켰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개인 투자자가 가장 많이 놓쳤던 건 뭐죠? 리스크 자체가 아니라 리스크가 반영이 됐던 순서랑 공백 구간이라는 거예요. 이 공백 구간. 왜냐면 이 에이벨 바이오의 진짜 무기는 뭡니까?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렸잖아요. 한 방의 호재가 아니에요. 에이벨 206부터 시작을 해서요. 001, BBB 셔틀부터 해서 너무나도 많은 플랫폼이라는 거죠. 이중왕체 플랫폼. 글로벌 딜로 이미 또 검증을 했고요. 거기에 ADC, 후속, 파이프라인의 이벤트가 이어지는 구조가 형성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근데 거기에 사노피 이슈는 그냥 하나 딱 들어가 있는 이슈 중에 하나일 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구조가 있는 기업은요, 헤드라인이 아무리 흔들려도 다시 그 기준을 잡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이번에는 꼭 달라져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문제는 업데이트 공백에서 흔들리게 되면요, 늘 뭐다? 같은 결말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저는 에이벨 바이오를 올해 대응 관점부터 구조까지 전부 다 여러분들 정리를 다 이 안에 전부 다 해놨어요. 대응 자료라고 여러분들 되어 있죠, 옆에. 기관과 외국인의 자금 이동 흐름까지 전부 다 넣어놨습니다. 수급이 붙는 구간과 빠지는 구간도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거기에도 두 번째, AI 매집 단가 분석도 해놨습니다. 매집 원가에 대한 추정 구간이고요. 모멘텀과 근거에 대한 분석도 해놨어요. 리스크가 반영이 되고 나서 시장이 다시 보는 핵심이 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런 다음에 뭡니까? 최종 투자에 대한 시나리오, 헤드라인과 임상 일정에 대한 확정성, 그런 다음에 수급에 대한 연속성, 그런 다음에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목표가 부분들까지도 제시가 다 되어 있어요. 이 자료 안에 전부 다 담겨져 있다라는 겁니다. 자, 결국 이 자료는 뭐냐? 여러분들 싸게 사고 비싸게 팔 수 있는 자료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 최종 투자 시나리오 안에 가장 중요한 게 있는데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는 구간에서 최종 목표가만 적혀 있는 게 아니라 중간중간 올라가는 구간에 분할 수익하라고 제가 적어놨거든요. 그 구간에 맞게끔 여러분들 분할 수익 챙겨가면서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사노피 같이 이런 변수가 언제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여기 구간에서 다 터는 게 아니라 중간중간 분할 수익 챙겨가면서 리스크 확보는 해 나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꼭 최종 투자 시나리오와 이 부분들을 꼭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이 자료 받으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자, 그래서 해당 자료 같은 경우는 영상 아래 보시면요. 010-2794-1584번으로 도움이라고 딱 두 글자 문자로 남겨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에이벨 관련돼 있는 이 투자 전략 대응 자료를 한 분도 빠짐없이 조건 없이 다 보내드릴 겁니다. 지금은 여러분들 조용해지면 다시 보자 이게 아니에요. 공백에서는 결국 변동성이 커지는 구간에서 들어갑니다. 그러면 결국 적자 구간에 있는 바이오는 실적보다 뭘 봐야 되냐? 헤드라인과 수급, 임상, 일정, 확정서 여기에 먼저 끌릴 수밖에 없어요. 특히 ABL 바이오도 여기에 먼저 움직일 수밖에 없고요. 그러면 결국 우리는 여기서 준비 없이 버티면 뭐가 됩니까? 다시 감정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걸 보고 안 보고 차이가 크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절대 여러분들 놓치지 말라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번에 만약에 사노피 이슈로 흔들리셨던 분들, 시장이 파트너 트랙을 민감하게 본다라는 뜻으로만 해석을 하시는 분들, 왜 그렇게 봤는지, 그리고 내가 왜 손실을 봤는지, 그리고 어떤 부분을 안 봐서 흔들렸는지 이 자료를 보면은 확실하게 알게 되실 겁니다. 자, 그래서 해당 자료는요, 2794-1584번으로 도움이라고 두 글자 문자 남겨주시면은 제가 전부 다 영상 마무리가 되는 대로 보내드릴 테니까 그 점 꼭 참고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론적인 이야기 계속해서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사업 구조 자체의 타임라인으로 딱 놓고 보면은 돈이 실제로 찍히는 타임라인을 정리하면은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맨 처음에 플랫폼에 대한 부분들의 가치 증가, 공동 개발에 대한 계약,
그런 다음에 임상 마일스톤, 그런 다음에 자연스럽게 상업화에 대한 부분들의 로열티, 수익, 이 순서가 실제로 이어져야만이 뭐가 되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재무 구조가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구간에 이 체크 포인트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은 그 다음의 헤드라인을 바라보기보다는요, 인상 이벤트가 확정 일정으로 앞당겨지는지 그 여부를 체크를 하면 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그래서 여기서 한 가지 더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들은 뭐냐. 그래도 일단은 핵심적인 부분들의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왔던 부분들은 사노피 이슈에 대한 부분들이잖아요. 지금 이 사노피에 대한 부분들이 이야기는 계속해서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일단은 이 업프론트에서 약 한 902억 원 정도, 총 마일스톤이 약 1조 600억 원 구조가 언급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결국 시장이 민감한 것은요, 우선순위에 대한 조정 그 자체보다 이 딜에 대한 부분들, 그러니까 이 딜에 대한 가치 실현 속도가 늦어지는지 재정이 된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기대치가 옛날 알테오젠이랑 똑같다고 보면 됩니다. 알테오젠도 기대치가 완전하게 높아져 있었는데 그 기대치만큼 못 미쳤죠. 그러니까 주가가 빠졌잖아요. 그러니까 ABL도 거의 같은 수준이라고 보면 되는데 조금은 다르죠, 얘네는. 얘네들은 확정치가 나온 게 아니잖아요. 그냥 어떻게 보면 그 일정에 대한 부분들의 불확실성이 지속이 됐을 뿐이지 계약에 대한 부분들의 범위, 로열티가 달라진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로열티에 대한 부분들의 계약 규모는 그대로 될 가능성도 높고 오히려 그거보다 더 커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베이스 시나리오와 강세 시나리오 두 가지는 여전히 공존을 한다. 그렇게 봐야 된다라고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결론은 굉장히 단순해요. 당분간은요, 일단은 이 공백 기간에서는요, 계속해서 사노피 쪽에 대한 부분들의 추가 업데이트는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개발 지속 범위에 대한 부분들의 이야기가 꾸준히 나오는지 이 여부를 좀 체크를 해야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임상과 딜 확정 이벤트가 되겠죠. 이게 일단은 모니터링을 꾸준하게 좀 체크를 해볼 필요성이 있고요. 그 다음 세 번째가 거래 대금에 대한 유입 후, 그 다음 수급에 대한 부분들 연속성이 될 것 같습니다. 이 세 가지를 한 세트로 보면서 무엇보다도 결국에 이 공백 구간에 대한 부분들의 변동성 관리를 먼저 가져가는 그 전략이 가장 합리적인 국면으로 바라볼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ABL 바이오 같은 경우는 지금 끝난 종목이 아닙니다. 이제 시작이다. 아니, 시작을 안 했을 수도 있다. 라고 바라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좀 중요한 이야기 한 가지 좀 여러분들에게 해드리게 되면은 제가 작년 9월 2일 날이에요. 작년 9월 2일 날 SK 하이닉스를 그 당시에 유튜브에서 영상을 촬영을 하면서 저희 구독자분들에게 이때였습니다. 추천을 했었어요. 그때 제가 이제 이 아래 재료들을 PPT로 좀 부각을 시키면서 설명을 했었습니다. 이때 당시 이제 이런 재료들로 인해서 SK 하이닉스가 앞으로 계속해서 이제 상승에 대한 부분들의 기대감이 커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부터 천천히 우리가 매수를 좀 진행을 해보자. 그때 제가 본 거는 여러분들 느낌이 아니라 결국에는 그 재료에 대한 구조였다라는 거예요. 결국 SK하이닉스는 레거시 반도체 가격 사이클 바닥과 그리고 HBM 장기 공급 계약으로 변동성을 확연하게 줄였고요. 중장기 견조함을 만들어지는 그 흐름이 분명하게 2025년 하반기에 보여줬었습니다. 그 당시에 삼성전자보다 더 강하게 보여줬었어요. 그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SK하이닉스가 오히려 상승에 대한 부분들이 충분히 일어날 가능성을 체크를 하고 저희 구독자분들에게 분명하게 매수를 하면은 좋은 결과가 나올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자, 그러고 나서 결국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최고가 78만 원대를 가격을 달성을 했어요. 불과 얼마 안 걸렸죠. 9월 달이면 10, 11, 12, 1, 한 4개월 정도밖에 걸리지가 않았습니다. 4개월 만에 무려 200%가 넘는 상승이 들어왔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끝이 아니라 그 다음 제가 레인보우 로보티스 역시도요, 작년 7월 달에 영상을 찍으면서 저희 구독자분들에게 추천을 했습니다. 그때도 마찬가지로 아래 총 6가지를 PPT로 만들어서 레인보우 로보티스를 왜 가지고 가야 되고 왜 매수를 해야 되는지 그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하반기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들, 경기 회복, 그에 따른 로봇 투자에 대한 수요가 반등이 일어날 가능성, 그리고 일본 야스카와 기업이
작년부터 실적 회복세가 확인이 됐었습니다. 보통 로봇 쪽에 대한 부분들의 분석을 오래 하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야스카와 기업을 많이들 보세요. 왜냐면 야스카와 기업이 실적이 회복이 확인이 되면은 로봇 수요 쪽이 회복이 확인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을 만큼 굉장히 중요한 지표거든요. 그래서 야스카와 기업의 실적 회복이 확인이 되면은 국내 기업들이 또 많이 움직이기도 했었습니다. 그때가 작년에 확인이 됐었기 때문에 레인보우 로드스를 이 당시에 제가 매수 한번 해보자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들이고, 그 당시에 또 삼성그룹이랑 전반적인 협력 역시도 확대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왔던 이야기입니다. 그런 다음에 뭐 AMR부터 사족 보행 로봇 그리고 휴머노이드까지 다양한 기술력을 이미 갖추고 있는 기업이었어요.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계속해서 6개월선과 1년선 안쪽에서 크게 주가가 밀리지가 않고 박스권을 그려 나가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이 구간에서 더 이상 크게 밀려봤자 손절가도 굉장히 짧고 오히려 위쪽에 먹으면은 먹을 수 있는 구간들이 굉장히 좀 넓지 않나라고 생각을 또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금리나 기대가 붙었었고요. 로봇 수요 회복 지표가 붙었고 대기업 협력 확대가 붙으면서 이 세 개가 맞물렸죠. 그리고 결국 그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53만 원대까지 상승이 들어옵니다. 이것도 여러분들 불과 8, 9, 10, 11, 12, 1, 뭐 무려 한 6개월 정도밖에 걸리지가 않았습니다. 그 안에 벌써 100%가 넘는 상승이 들어왔다라는 게 팩트가 되는 거죠. 결과는 여러분들 차트가 증명을 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중요한 것은 뭡니까? 그 당시에 제가 마지막에도 로봇주 중에서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이야기를 계속 하면서 계속 드렸었는데 아마 몇 분 못 잡으신 걸로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는 아마 다들 기억을 하고 계실 겁니다. 로봇주 지금 대세라는 거. 모르시는 분들 없으시죠? 시장만 봐도 로봇주가 대세라는 것을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와서 이제 문득 드는 생각들은 그걸 거예요. 아, 이제 와서 이제 늦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들이 들 수밖에 없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남들이나 누구나 다 아는 그런 로봇주는요, 당연히 늦었다라고 저도 생각은 합니다. 흔히 알고 있는 유로메카라든지 아니면 레인보우 로보틱스, 유일 로보틱스 혹은 뭐 두산 뭐 이런 로봇주들은 이미 누구나 다 알고 있는 로봇주잖아요. 이런 로봇주들 말고요. 일단 베일에 가려져 있는 로봇주가 분명하게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알고 계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 베일에 가려진 로봇주가 저는 딱 하나 남아 있다라는 것을 이번에 분석을 했습니다. 제가 분석한 결과 현재 그 종목은요, 올해 실적부터요, 외형 성장, 그리고 대기업과의 MOU, 협력, 그리고 그에 따른 포트에 대한 다변화 등등등 이런 부분들을 고려를 했을 때 아직 출발도 안 했다고 저는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른 로봇주들 다 갈 때 이 녀석 혼자 아직 못 가고 있다라는 것은 그 이유가 과연 뭘까요? 그걸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시면 됩니다. 아직 언론에서 부각이 안 됐다라는 거예요. 최근에 뉴로메카가 급등을 했던 것도 뭡니까? 다른 로봇주들이 갈 때 뉴로메카가 뒤늦게 갔던 이유도 뭐예요? 뒤늦게 언론에서 부각이 되면서 올라간 겁니다. 이 녀석도 제가 볼 땐 뉴로메카랑 거의 비슷한 성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뒤늦게 아마 부각이 될 가능성이 저는 매우 크다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전에 이미 우리는 뭐다? 먼저 매수를 해서 잡고 가보자라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확실하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부분들은요, 아마 이 종목 조만간에 50% 이상 저는 올라가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마 시간도 올해는 안 걸릴 거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문제는 대부분 지나간 다음에서야 그걸 깨닫는다는 거예요. 그때 또 따라 들어가서 고점에 여러분들이 매수를 하고 끝난다라는 겁니다. 그때 이렇게 되면은 달라지는 거는 여러분들 하나도 없다라는 것을 꼭 알고 계셔야 돼요. 결국 여러분들 중요한 건 뭡니까? 확고한 관점입니다. 이 확고한 관점으로 내가 확실하게 관점을 잡고 들어가야만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다음 이 50% 종목 여러분들 분명하게 궁금해 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안 받으면요, 여러분들 또 기회를
놓칠 수가 있습니다. 시장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영상에 보이는 제 개인 연락처 010-2794-1584번으로요. 종목이라고 두 글자 여러분들 문자를 남겨주시면은 제가 향후 이번에 50% 이상 상승을 할 수 있는 종목 여러분들에게도 제가 따로 보내드릴 테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꼭 연락을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익 절대 어려운 게 아니라는 거, 그 점도 꼭 확인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금일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